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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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마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천일결사를 시작한 지 오늘이 180일이 됐습니다. 천일결사 이러면 이제 100일, 100일, 100일 이렇게 10번을 하는데 천일이라 하면 굉장히 먼 시간 같지만 100일, 100일 이렇게 하면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오늘 180일째거든요. 그래서 4월 20날 200일 회향하고 300일 입제를 하게 됩니다.
야, 20일 동안 여러분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가짜는 변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짜는 진짜의 작용이 되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 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용과 바탕이 둘이 아니다. 불이다. 둘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짜, 변하는 것, 또 진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구별해서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요새 정집 문자 쭉 나가는 게 뭐냐면은 백봉 선생님이 허공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법문하는 게 나가고 있는데 허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 모습이 없는 거.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변하지 않는 진짜인 허공에 대해서 계속 법문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허공이 모습이 없어서 이거는 언제 생겼다 말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 모습이 없는 것을 내가 말하자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변하는 것, 모습이 있는 것, 가짜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모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모습이 없는 것은 모습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있어서 변하고 가짜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변하는 것을 앞에서 쭉 했는데 현상이랄지 기후랄지 이렇게 계절이 변한다랄지 열매를 맺는다, 꽃이 핀다, 이런 것이 다 변한다는 거죠. 이제 숨을 쉬는 것도 변하는 거. 이제 숨을 이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은 분이 계시죠. 옛날 선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이치를 아는 거죠. 변하는 이치를. 변하는 이치를 알아서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것이 없다. 항상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피가 돈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밥 먹고 똥을 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마다 변하는 도리라. 그래서 식물이 밑에서 물을 끄집어 올려서 광합성을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고 하는 것이 다 변하는 도리죠. 변하는. 어떻게 보면 변하는 도리가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변하는 것 중에서 가장 나하고 가장 관계가 있는 것. 첫째는 내 몸뚱이. 내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살펴보자. 그 다음에 내 마음. 내 마음이 계속 변하거든요. 어떤 것을 대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 막 감정이 일어나고 또 그게 가지고 탐진치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욕심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변하는 마음,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몸뚱이 관찰하기 30쪽. 사진 이야기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진 이야기. 1976년에 찍은 사진을 봅니다. 백봉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 20대 초반인 친구 도반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앞줄의 백봉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의 육신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나와 친구 도반들은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1976년이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선생님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친구들하고 앞에 이제 어른 도반이죠. 그때는 그 어른 도반들이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50대, 60대야. 저보다 나이가 다 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봉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 20대 초반인 친구 도반들과 활짝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 앞줄에 백봉 선생님과 어른 도반님들의 육신은 이 세상에 안 계시죠?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몽땅 안 계십니다. 앞줄에 계신 분들은. 나와 친구 도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얼굴에 주름이 가 있는 그런 얼굴로 변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다? 변하는 돌이죠. 변하는 돌이.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 모두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 뒤에 이 몸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몸이 사라졌을 것이고 몸이 남아있는 사람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100년 뒤라면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렇게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감이 잘 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든 모르든 변한다는 말을 자주 쓰고 삽니다. 근데 이제까지 별 생각 없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나 문자에 대해 사회적인 통념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말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변한다는 원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이 중요합니다. 변하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지 못한다면 변화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잘 아는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변한다는 것을 꾸준히 관찰함으로써 본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몸뚱이 관찰하기죠.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감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그래서 이제 변한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모두 사진을 찍는다고 합시다. 그럼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진 속에 있는 우리는 전부 다 지구에서 도발 다 뛰고 난 뒤입니다. 그지요?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확실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31쪽 보면 변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보통 우리들은
언어나 문자를 가지고 소통을 하죠. 그 도구로, 언어 문자를 도구로,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언어 문자가 사회적인 통념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언어 문자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름에 집착하는 진명등상이라고 하죠. 진명등상. 불교에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 문자가 없었어. 그런데 소통을 하려다가 보니까 언어 문자가 자꾸 생기죠. 생기는데 그 언어나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관념, 이러한 것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도리어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변한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의미를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변한다라는 의미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 요새 이제 보니까 목련꽃하고 개나리 한창 피고 지금 이제 벚꽃. 이제 저 밑에 지방에는 벚꽃이 만개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서울에는 우리가 사는 또 3번에는 몽우리만 맺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죠? 변한다라고 내가 딱 관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꽃이 피네, 개나리가 피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변하는 이치구나. 변하는 이치구나. 날씨가 아주 맑았다가 비가 와. 이게 변하는 이치구나. 변하는 이치구나. 더 나아가면 내가 지금은 안 아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막 아프고 감기 기운이 있네. 이게 뭐지요? 변하는 이치. 이게 변하는 이치구나. 변하는 이치구나.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해. 변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인연과 반드시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거는 결과가 딱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의 감정도 생각도 마찬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다 변하는 도리입니다. 그럼 변하는 도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 결과가 잘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연과 조건이 변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결과만 자꾸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 이러면 그 사람이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고 정신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은 많은데 인연과 조건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고 결과를 자꾸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또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전부 다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왔어. 그러면 이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오게끔 만든 인연과 조건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연기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결과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를 만들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변해야 되는 거죠. 변해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건 기본이라. 그것만 딱 알면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아주 근본에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의 문제도, 생각의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지 못한다면 변화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잘 아는 것까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습공식하고 지금 선언을 2011년부터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오시면 변한다라는 것을 다 안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변하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근데 변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 변해요, 사람이요. 사람 변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그게 자꾸 관성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걸 보면은 자기의 그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 자료가 쭉 나와버려. 그냥 보는 동시에, 듣는 동시에 자료가 쭉 나오거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료가. 근데 그 자료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고정관념에 의한 자료구나. 그래서 이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자꾸만 그렇게 하는구나. 이러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변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래서 불교 공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각해서 변하는 주도적인 학습인가? 그런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공부가 되는 거죠, 이 불교는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변한다라는 것을 꾸준히 관찰함으로써 본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또 내 몸도 계속 변하고 있지 않나요? 내 몸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아프다가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나아요. 그지요? 또 건강하다가 또 아파요. 왜냐하면 생하면 노병사는 기본적으로 따라 붙는 거죠. 생하면 안 늙으려고 하고 병 안 걸리려고 하고 병 많이 걸려라 이 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이나 또 내가 정신적으로나 또 이제 그거 검소하고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생활도 검소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 변하는 도리를 모르고 계속 고정시키는 걸로 계속 본인이 생각한다면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변하는 것을 꾸준히 관찰해라. 변하는 것을. 그래서 요새 이제 꽃이 펴서 이제 이렇게 지나면 노란 개나리, 하얀 목련, 또 연분홍색 벚꽃, 꽃들이 많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면 변하는 도리.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벚꽃이 싹 다지고 개나리도 싹 지고 목련도 싹 져버려요. 그러면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구나. 이게 변하는 도리구나 라고 실제로 내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치는 거죠. 자각하고 깨쳤을 때 그것이 내 몸에도 또 내 마음에도 이러이러한 것이 변하는 것이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쪽. 그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요즘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되어 우리 몸이 수종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죽고를 반복하여 100일이면 골수까지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고 합니다.
100일 전의 몸과 현재의 몸, 100일 후의 몸은 전혀 다른 몸인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와 죽을 때의 몸은 완전히 다른 것이겠군요.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가 아닌 다른 몸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변하는 몸 또한 내 몸 아닌가요? 내 몸뚱이가 쉴 새 없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져보지 못합니다. 내 몸이 평생 단 한 번도 같은 몸일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변 같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치의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제 자신이 그렇다고 실제로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생기고 죽으면서 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몸을 콕 집어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내 몸 한순간 변해버릴 테고 참 난감하긴 합니다. 어쨌든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해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는 됩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요새는 이제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몸은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몸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상 들어가 보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세포지요. 세포입니다. 근데 이 세포가 1초 동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생겨나고 죽고 생겨나고 죽고를 반복해서 100일이면 골수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일 전의 몸, 현재의 몸, 100일 후의 몸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전혀 다른 몸. 그래서 지금 내 몸이라고 해도 쉴 새 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지적할 만한 몸이 없어.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면은 내 몸뚱이에서 이 요새는 검색만 하면 챗 GPT에 검색만 하면 쫙 나옵니다. 질문을 딱 하면은 내 몸뚱이는 어떻게 변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요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요만했죠. 깐난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몸은 지금 각자의 나이에 따라 다 변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변해 있고 나이가 조금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변해 있고 그죠? 깐난이 때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나다, 이 몸이 내다 하고 생각을 쭉 하고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죽을 때는 현재 이 몸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이 몸으로 죽는 게 아니라 변해진 몸으로 죽어요. 변해진 몸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몸뚱이가 쉴 새 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봅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이 없어요. 평생 동안 똑같은 몸이 없어요. 내 몸 하면서 니은하면 벌써 점 찍으면 변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몸뚱이를 우리는 자꾸 내 몸이라고 해요. 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쉴 새 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한다라는 이치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처님의 그 삼법 중에서 제행무상이죠.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입니다.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입니다. 왜? 변하면 아, 그거 가짜구나. 헛것이구나. 아, 여기에 머물 수가 없네. 머물지 않으면 깨달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늘 갖고 있잖아요. 뭐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말을 들었다 해도 아, 이치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말이 맞아. 그 말이 맞는데 내한테는 실감이 안 와요. 이건 내 몸뚱이다. 쉼없이 변하고 있어서 한순간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본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10년 전에도 내 몸, 그죠? 지금도 내 몸, 10년 후에도 내 몸. 항상 내 몸이라고 내가 끌어안고 있지요. 내 몸이라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수십만 개의 세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생기고 죽으면서 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의 몸을 콕 집어서 내 몸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 변한다라는 것이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한다.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내 몸 하는 순간 변해버린다. 내 몸 하는 순간.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해는 되는데 실감은 안 옵니다. 이해는 되는데 실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 이 몸이 진짜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어느 날 턱 이렇게 우리 이제 불교식은 걸려든다고 하는데 턱 자각이 와, 턱 깨달음이 와.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게 사람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껍데기는 똑같죠. 껍데기는 똑같은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부입니다. 우리의 이 불교 공부는요. 대단한 공부입니다. 무엇을 해서 우리가 바뀌겠습니까? 어떤 공부를 해서 바뀌겠냐고요. 자, 그 다음 33쪽 읽어봅시다. 혹시 몸뚱이에게 뭘 부탁해 본 적이 있나요? 내 몸뚱이에게 밀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고 빌어도 절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배고프면 밥도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게 하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명품 가방도 들게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제멋대로 늙고 병들고 가버리니 정말 무정한 몸뚱이입니다. 그러니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입니다. 내 몸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말씀은 충격입니다. 그렇지요. 처음 들어보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소유물과 관리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관리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몸뚱이에게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고 해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인연이 있을 때까지 몸뚱이를 잘 관리하면서 쓰다가 인연이 닿으면 몸뚱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 관심이 나가면 보다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예. 몸뚱이에게 부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뚱뚱한 사람은 몸뚱이 보고 날씬해져라. 그럼 다이어트 할 필요 없지요. 다이어트 한다고 막 그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부위가 아파요. 그러면 그거 나아라. 몸뚱이 안 낫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몸뚱이에게 부탁을 하지만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몸뚱이는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몸뚱이는 자기의 법칙에 따라 그 법칙에 따라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법칙에 따라 절대로 내 말 안 듣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는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냐. 내 말을 하나도 내 부탁을 안 들어주는데 요새 이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막 굉장히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인연과 조건을 투여를 했을 때 물론 거기에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근본적으로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 어째라 저째라, 내가 만약에 어지러우면 어지럽지 마라, 내가 변비가 걸리면 똥 잘 싸라,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줍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딱 된 그 결과만 나타내는 것이 이 몸뚱이라요. 그래서 목욕도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게 하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명품 가방도 들게 하고 몸뚱이에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우리가 그죠? 몸뚱이에 온갖 정성을 다하지만 몸뚱이는 법칙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늙고 병들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정한 몸뚱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몸뚱이를 관리를 하는 거지 몸뚱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몸뚱이가 내 소유물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건 줄 알았어.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이것만 안다 해도 어마어마하게 아는 겁니다.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인연에 따라서 내가 관리를 잘 하다가 시절 인연이 오면 몸뚱이는 그냥 가버리죠. 때가 되면 그냥 다이 합니다. 다이 가버립니다. 그게 몸뚱이의 법칙입니다. 그러한 몸뚱이가 과연 진짜 나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반드시 해봐야 되는 질문이죠.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몸뚱이가 이렇게 있으면 몸뚱이가 내다. 그리고 이제 몸뚱이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몸뚱이가 진짜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이 몸뚱이가 이렇게 변하다가 시절 인연이 오면 딱 가버리는데 그러면은 이 몸뚱이를 내라고 할 수 있나? 몸뚱이가 과연 나인가? 이 질문을 해볼 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 몸뚱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백봉 선생님의 말씀하신 이 구절이 정말로 명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물과 관리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소유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내 소유물이란 내 거. 그렇지만 관리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몸뚱이에 늙지 마라, 병들지 마라, 죽지 마라 해도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몸뚱이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내 소유다. 심한 사람은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내 소유물입니까? 엄연한 다른 인격체인데. 그 인격체가
자기의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부모지요. 부모의 역할이죠. 그 이상을 침범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근데 몸뚱이도 내 소유물이고 내 자식도 내 소유물이고 내 마누라나 내 남편도 내 소유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인연이 있을 때까지 몸뚱이를 잘 관리하면서 쓰다가 인연이 닿으면 몸뚱이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 딱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이게 실감이 안 오는 거죠. 마음으로 실감이 안 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뉴스를 통해서 아들의 신장을 어머니에게 인식하고 딸의 간을 아버지에게 인식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막도 인식하고 피부도 인식하고 줄기세포로 장기를 만들어서 인식하기도 합니다. 네, 과학의 발달로 인식할 수 있는 장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아들의 심장이 아들만의 것이라면 어머니의 몸속에 이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식된 아들의 심장이 주인을 찾으러 간다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맞으면 남의 몸속에 들어가서도 심장과 간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로 다치면 인공기관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인공관절, 인공심장 안마, 인공수정체는 이미 대중화되었습니다. 손이나 다리를 인공기관이나 보조기관으로 대체한 분들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남의 몸의 기관이나 인공으로 만든 기관도 내 몸같이 쓸 수 있습니다. 몸뚱이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느끼지도 못하는 나무나 돌과 같은 무정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내 몸이 무정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랍니다. 만약 몸뚱이가 지혜가 있고 자체에 고유한 성품이 있다면 이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만 맞으면 남의 몸속에서도 그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내 몸이 무정물이다. 로봇이나 TV, 스마트폰과 같은 기계다. 따라서 그 기계를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 정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제 몸이 늘 내 것이고 나인 줄 알았습니다. 절대로 내 몸뚱이를 부정하거나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뚱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관찰하고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예로 든 것은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실감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실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이게 뭐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봤다고 뭐 실감이 되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와 나를 동일시를 하고 있지요. 그걸 동일시라고 합니다. 나와 몸뚱이를 이꼴로 알고 있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이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뚱이는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자꾸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40쪽 한번 보십시오. 40쪽. 만약에 그 줄쳐진데 40쪽에 그 밑에 줄쳐진 데를 한번 보십시오. 내 몸뚱이가 마냥 나라면 나는 내 몸이 태어날 때 생겼다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일까요? 나라는 존재, 나. 지금 여러분들이 다 나라고 하고 있죠. 그 나라고 하는 이것이 내 몸이 태어날 때 생겼다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내 몸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내 몸이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내 몸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게 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나는 내 몸이다. 이게 내 몸이다. 나는 몸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내 몸이 태어날 때 생겼다가 죽고 나면 없어지냐? 내가? 그러면 너무나 이게 불평등해. 어떤 애는 엄마 뱃속에서 죽어. 어떤 애는 딱 엄마 뱃속에 나면서 또 죽어.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느냐? 나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 그럼 내가 없어져 버리네. 또 어떤 분은 100년을 살아. 그럼 100년을 산다고 하죠. 100년 동안 나라고 했어. 100년 동안 나라고 했어. 근데 100년 뒤에는 내 몸뚱이 죽고 나면 그럼 나는 어디로 가나? 나라는 게 그냥 없어지나? 나라는 게 없어지나요? 그 참 물어볼 일이죠. 사람들이 그냥 몸뚱이를 나라고 해서 그냥 아주 아기 때는 나라는 그 생각이 별로 없죠. 그러다가 한 돌 정도 되기 시작하면 절대 지 거 안 뺏기려고 막 남이 뺏으려면 막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하죠. 그때부터 자의식이 생긴다고 만약 생각을 하면 자의식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나라고 해. 나라고 했다가 100년 동안 그럼 내가 있어. 그러다가 몸뚱이 딱 죽고 나면 내가 없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내 몸뚱이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현재, 미래만 있는 게 아니거든.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라고 하면 몸뚱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그 참 한번 질문해 볼 이야기예요. 그 참 궁금하거든요. 내 몸뚱이 태어날 때 나는 어디에 있었나? 내 몸뚱이 죽고 나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어떤 사람 천국 간다고 하죠. 천국 간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내라는 이 몸뚱이 이대로 천국으로 갑니까? 몸뚱이는 벌써 화장막에 들어가서 가루로 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는 겁니다. 몸뚱이가 어떻게 무정물이 될 수 있어? 유정물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제 아주 가까운 지인도 심장 이식을 했거든요. 심장을 이식을 했어요. 그거 염통이요. 염통. 나는 심장 간은 이식하는 걸 많이 봤는데
심장 이식한 사람은 정말 처음 봤거든. 그래서 어느 사람 심장을 이식을 받았냐면 18세 되는 여자의 심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심장이 그 18세 된 여자의 것이라면 지금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68세 남자거든요. 여기 와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애만의 것이면. 그런데 이제 걔가 이제 육체가 죽으면서 심장을 해서 이식을 했는데 살아있단 말이지. 이 68세 된 남자는 어떻게 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식할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요 심장은 남의 몸에 가서도 그 기능을 잘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도 인연과 조건만 맞으면 거기 가서 그냥 뛰어서 그 사람 그냥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옛날에 이런 수술이 없고 했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실은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거를 사람들이 다 믿거든요, 지금. 뭐 하면 아이고 간을 이식해야 되냐? 신장을 이식해야 되냐? 심장을 이식해야 되냐? 우리 간단한 예로 막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전부 수혈하지 않습니까? 너무 피 수혈을 하는데 그 여사로 이제 피 수혈하면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그 사람 피잖아요. 그 사람 피를 내한테로 이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피가 그 사람 것이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와서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그 수혈이 안 되죠. 그런데 인연과 조건만 맞으면 딱 수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그 기계의 부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장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이 피부가 너무 모자란대요. 그걸 많이 이제 기증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피부를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뒤에 이제 수술 본문에 뭐 다리는 일본 사람, 팔은 중국 사람 막 이렇게 나오는데 피부를 화상을 입어서 피부를 이식을 많이 이제 삼도화상 이렇게 입어버리면 피부가 이제 자기 피부를 띄어서 할 피부가 없기 때문에 너무 피부를 갖다가 여기 대야 되는데 그걸 수입을 해서 진짜로 수입을 해서 거기 붙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조건만 맞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가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부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몸을 내 몸이라고 할 수가 내 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로 다치면 요새는 인공기관으로도 하고 또 줄기세포로 배양을 해서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했죠. 사람마다 지금 임플란트, 인공관절, 인공심장, 판막 그 백내장 수술하는 게 다 인공수정체 넣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이 들면 백내장 수술 엄청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미 다 대중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남의 몸의 기관이나 35조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남의 몸의 기관이나 인공으로 만든 기관도 내 몸같이 쓸 수가 있는 그런 의학과 과학의 기술이
발달된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의 이러한 말하자면 이치를 배우는데 굉장히 이해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옛날 분들은 제가 그 얘기를 하지만 옛날 분들은 이게 모발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고 못 자르게 했죠. 근데 요새는 심장이고 뭐 간이고 뭐 심장이고 뭐 다 막 띄어갖고 그냥 너무 몸에도 넣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뚱이가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나무나 돌과 같은 무정물이다. 무정물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해가 어렵지만 이거는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자꾸 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몸뚱이가 정말 무정물인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부정하거나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뚱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관찰하고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몸뚱이를 사실대로 관찰하고 알아보려는 생각을 안 해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냥 이거 내 몸이다 이러고 말았어. 내 몸이다. 여기서 그냥 출발을 해서 한 번도 이 몸이 정말 내 몸인가? 이 몸이 죽고 나면은 정말 나도 죽는가? 내라는 것도 없어지는가? 안 그러면 내가 그때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몸뚱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관찰하고 알아보자. 알아봐서 우리 몸뚱이가 과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그대로인지 안 그러면 사실과 다른지 한번 잘 관찰해 보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처음 입문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좌선하겠습니다.